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저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오늘 시장이 말이죠. 보합권인데 네? 움직임은 없다고 보여 나는요. 뭐 특이하게 내리는 게 한두 개 좀 있어 보이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뭐 거래소에서 일단 500인 500억 정도 매도,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부활절 연휴 일단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식하는 날인데? 네,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힘없어서 엔터를 못 치는 건지 다들 이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오늘 금식 모드야. 왜요? 내일 아침에 대장 검사하고 위 검사하고 종합 검사가 나가고. 네네. 본의 아니게 종교인이 됐죠. 종교적인 삶이 됐으나. 종교적인 삶을 성스러운 생활하죠. 네. 저도 이제 그 다른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특징적인 종목에서 롯데케미칼 신고가. 네. 지금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52주 신고가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에서는 SDS 역시 뭐 실적 오버행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엮여지면서 SDS의 신저가. 이것도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였던 같이 움직이는 쪽이죠. 그러니까 건설주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뭐 갑질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의 갑질 논란 그 부회장님의. 부회장은 월급쟁이 아니야? 아니죠. 회장님의 그 할아버지의 그래. 같은 이씨임 이런 거야? 네, 그 손자죠. 손자. 그래요? 손자. 할만하죠? 네네. 갑질 논란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오늘 특징 영어로 하면 뭐라지 알아? 고해. 그러니까. 해보라고 계속 하시라고. 인정해야죠. 오늘 보게 되면 종근당 어제 이제 그 모 종목 100% 종목이 하나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매기가 일단 제약바이오로 다시 한번 쏠리는 형태. 갑자기 생각났어. 네, 이런 쪽으로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없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즐거운 게 뒷담 아니냐. 네네. 오늘은 좋은 뒷담화는 뭐냐. 우리끼리 박수 한번 쳐주자. 우리의 그 한방 김성훈 선생께서 1등으로 올라가셨다면 1등. 네네. 내려갈 때도 김성훈, 올라갈 때도 김성훈. 그러니까 진짜 오늘 뉴스도 났더라고. 롤러코스터 김성훈. 진짜 아니야. 한방 김성훈. 네네. 한방 김성훈 선생. 하여튼 한경 스타워즈 그 보시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대박이를 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확실한 걸 보여주고 있어. 오늘도 올라가 그 주식이? 오늘은 좀 조용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 안 가고? 네, 한가 안 가고 마이너스 한 1.4%대. 견조하네.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그 정도 가면 오늘 뉴스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매매도 안 하고 그러면 뉴스 안 나잖아.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어제에 이어서 화장품이 계속 강세거든요. 네? 화장품이 계속 강세. 네네. 화장품 강세,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강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두 가지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쪽 섹터, 그러니까 지금 시클리컬한 섹터 쪽에다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쪽, 아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쉬었던 제약 바이오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으로 또 베팅하는 쪽에 대한 흐름들, 이런 쪽으로 양분돼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잠시 보는데 어저께 블룸버그 뉴스에 난 거 저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또 번역돼서 또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거 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오늘 강한 것들 약간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관심주 중에서 오른 것들이 아침부터 강했던 거는 LG생명과학입니다. 아침부터 거기 동시효과 때 3, 4%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시효과 때부터 LG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하고 저도 좀 관심 갖고 있는 개별주가 하나 있어요. 저는 NS라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NS요. 오늘 4% 정도 올라가네요. 4% 정도 올라가는 게 있고요. 완전히 날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왜 떨어진도 이유도 몰라, 솔직히. 오늘 반등한 거가 CJENM. CJENM. CJENM도 혼자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거 많이 떨어지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어. 제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있어.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펀더멘탈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는 실적이 안 좋은지 갑자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숨겨놓은 거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CJ 그러면 경사스러운 일이 또 있잖니.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세상에 남의 재벌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뉴스가 나올 게 뭐 있냐? 그 회장님 또 아드님이 결혼하신대. 응? 누가 또 부잣집 딸이랑 하긴데요. 그게 왜 뉴스에 나와서 내 눈에 띄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짜증나. 그런 뉴스는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야? 그냥 인물 동정해갖고 잠깐 뭐 나올 수 있잖아.
자기 뭐 결혼한다고. 그게 왜 그 비싼 이 통신에 그런 게 나와야 돼? 그것도 까놓고 얘기해서 난 그럼 찾아보지 않는데 쑥 보다가 동시효과 우리 그 모니터에 방송하고 있는데 그 뭐야 영문이 나빠. 영문 뉴스에서 내가 그걸 봐갖고 짜증 확 났어. 그게 내가 왜 봐야 돼? 근데 오늘 주가는 오르대? 취재가. 이유는 없다. 하여튼 난 그런 거가 정말 기분 나빠. 네. 그런 거. 이런 게 어이가 없고요. 오늘 이승원 교수, 난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승원 교수나 약간 좋아할 만한 거. 아니, 이승원이, 김성훈이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김성과장이. 베이직 하우스 이것도 오늘 좀 올라가네요. 그죠? 베이직 하우스. 뭐 그런 거 이제 갈 때가 됐고, 화성인더 베이직 하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지금 이제 베트남 쪽, 네네. 이제 공장, 뭐 네. 이런 쪽들, 뭐 네. 그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이 네. 양호한 것 같고요. 네. 뭐, 어제도 태양의 후예, 애들을 재워놓고. 네. 봤어, 자기도? 아니, 저는 안 보고. 애들을 재웠죠. 네. 애들을 재우고 만화님께서 혼자 보시도록. 조용히 혼자 보시도록. 자기는 뭐 하고? 아, 저는 애들 재우고 같이 잤죠. 재우다 보면, 하고 자. 태양의 후예 서울 시청률이 36.4%. 어제 제가 또 태양의 후예 시청률을 좀 높이는데, 네. 일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은근히 엔터 중에서는 은근히 바닥권에서 바닥도 아니죠.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제가 봤을 때 저게 이제 다시 올라갈 느낌이 훅 드는 거 있잖아. SM. SM. 예. 그래서 SM이 좀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네. SM이 조금 좀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네네. 표현하나? 그런 거 좀 느낌이 좀 든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요즘 난데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거래가면 훅 올라가더니 거래 블루등이 붙이는데 저는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처음 이게 두 남주스 할 때는 엄청나게 얘기했었어요. 뭐요? 솔직히. 그 다음에 관심권에서 훅 사라진 거. 토비스. 아, 토비스? 네. 토비스가 요즘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 주식이요. 토비스가 요즘에 어쨌든 간에 좀 살아서 올라가고 있고, 토비스 친구 코텍도, 코텍이는 몇 프로 됐나요? 아, 코텍은 올라가다 말았네. 코텍은 내가 싫어하는 회사고. 네. 별로 안 코텍은 좋아하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코텍은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물어봐줘. 왜 싫어하십니까? 제가 탐방을 2번이나 가서 싫어해. 아, 탐방 갔다가 이제 좀, 유명한, 비전문 용어, 벤치를 먹으셨습니까? 아니, 벤치 먹고 나한테 잘해줬어요. 아, 그런데 왜 싫어하세요? 잘해줬는데, 그냥 정이 안 가는 회사예요. 네. 근데 토비스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네. 저는 이런 그래프를 딱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누군가 뭔가 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얼마 전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갑자기 뭔 거리를 밀면서 이거 확 세워놨거든요. 네. 이거 지금 딱 눕혔다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조사 좀 해봐야 돼.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이런 건 좀 관심주로 봐보시면 뭔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저는 이제. 네. 그런 거 있죠, 자기도. 느낌 오는 거. 만소니. 아, 로만손이? 저 이제, 100% 아니야? 이거는 작년에, 100% 아니죠. 작년에 이제, 이때 재작년이었나? 벌써 2년 전이죠, 2년 전에 탐방 가려고 했다가 우리 벤치 먹었지? 예, 탐방 가려고 했는데 벤치 먹었더니 이름 바꾼 다음에 이름. 만손인데 이름 바꾼 다음에. 제가 이때도 우리가 이때 얘기했던 게 야, 이거 만손이는 이름 바꾸면 더 갈 텐데. 그러니까 로씨가 안 좋다. 예, 안 좋다 그랬는데 일단은 이름을 바꾼다. 아, 그거 공시 났어요? 예, 이거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송혜교잖아.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제이스트나 예전에 누구지? 예. 김연아가 하던 거로 송혜교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맞죠? 그 회사 맞죠? 네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로만손 사면 변경 추진 중 시계 이미지 벗자라고 해서 네. 뉴스에 나왔지. 2월 말까지 사내 공모전 진행. 아, 사내공모. 예, 근데 뭐 이름이 별게 있겠습니까? 제이스트나지 뭐. JST나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JST나라는 브랜드 이름이 사명이 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래? JST나가 제일 낫지 않나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아니 그래도 이게 제일 낫지 않은가? 그렇죠. 따로 네이밍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장 정리가 좀 은근히 된 것 같고요. 예. 조금 좀 움직이는 건 다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코너 진짜 중요한 손님. 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바로 그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설전 시간입니다. 바로 그분 오셨어요. 저도 5년 전인가? 네. 대만에 갔을 때 딱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네. 이런 수가 한국의 용산이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동네 분위기가 용산이야, 그냥. 용산? 예, 용산이었고 15년 전에 딱 보면은 사람이 복잡하고 거기 복잡하다기보다는 한국하고 너무나 분위기가 비슷하고 한국의 전자상가가 있는 그런 동네 네. 그런 동네하고 이제 많이 여기저기 가봐도 네. 유사했었거든요. 네. 과연 15년 후에 대만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누군지 소개해줘야죠. 트래킹하다가 오신 건강해져서 돌아오신 자 김종현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뭐 저는 근데 네. 도시에 별로 안 있고 네. 산으로 들러 돌아다녀가지고 네. 뭐 용산은 못 느끼고 왔죠. 요번에 진짜 그런 히말라야란 영화를 보고 네. 그 트래킹 가신 거네. 히말라야 네. 영화 네. 영화 히말라야 안 봤는데 난 봐야지.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네. 평가가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뭐 또 그거가 너무 또 미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B급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그래? B급 영화, B급 영화? 네, 마차트 이런 거 어. 그런 거 좋아하죠. 완전 B급. 네. 저는 A급, B급 상관없고 재밌으면 네. 보는데 네. 뭔가 그때 히말라야는 재밌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오늘 CNBC를 찾아보니까요. 네네. 원래 우리가 이제 증시경원에서는 5월에 사고 10월에 떠나라라는 얘기가 그렇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4월 전략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NBC가 오늘 제목으로 단 게 4월에 사고 5월에 팔아라.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헬스케어보다는 대형주 쪽이 낫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이제 스타일별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낫다라는 그런 전략을 네. 제시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구간 동안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라고 검색해 봤더니 일단 지수별로 보면 다우가 2%대, S&P 500이 2%대, 나스닥이 2%대. 지난 2006년 이후로 10년간 그러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별로 보면 큰 흐름 없이 2%의 반등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확률로 보시면 다우는 100%, S&P는 80%, 나스닥은 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다우 종목군들이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지금 애플이 네. 8%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확률이 90%고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9%대, 인텔이 모두 올랐는데 10번 모두 올랐는데 6.8% 올랐고요.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80%의 확률로 6%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캐터필러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의 특징을 골라내자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애플처럼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이 꾸준하게 끼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캐터필러처럼 시황은 안 좋았지만 네. 계속 저평가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로 아니면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정말 뭐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번 올랐다라는 건 이 구간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정책 기대감이 3월 달에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돈들이 패시브 펀드로 들어갔고 네. 그런 패시브 펀드의 자금들이 주로 대형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가치주들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빅랠리를 보였던 중소형주들을 죽여버리고 네. 오히려 3, 4월 달 그 1분기, 2분기 초기 1분기 말 2분기 초에는 항상 새로운 자금들이 새롭게 수혈이 되면서 이 돈들이 가장 먼저 건드렸던 것은 지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건드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구간 동안 가장 많은 확률로 떨어졌던 종목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또 JP모건이 수익률이 안 좋았고요. 또 하나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던 대표 종목은 바로 대표적인 이 제약주의 머크 같은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또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정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요구한 4월 달에 요구한 것은 정책 기대감과 새 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고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의외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대형주들을 끌어올렸다.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샀더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보면 그 가치주라든가 낙폭과대 실적주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수치로 딱 구분된다는 건가요?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있죠. 시장에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실제로 우리 시장도 2011년부터 지금 6년간 수익률 궤적을 추적해봤더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달에 1월 효과로 두 번째로 컸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컸던 게 4월달입니다. 4월이 더 컸네요? 4월달에 실제로 네. 월간 수익률 누적 평균으로 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비슷한
추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3월 달을 기점으로 FMC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FMC에 대한 우려를 접고 나서 시장이 단기간 랠리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 구간에서 달러의 움직임이 대부분 약세로 흘러갔기 때문에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위험 자산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네. 대부분 이머징 증시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언급된 기사지만 이걸 국내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4월 달에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시장 유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소위 1시간 전에 뭐 얘기하셨던 이 코데즈 컴바인 위에 폭탄 돌리기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개별 종목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기보단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단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시장도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가치주 계열의 종목군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건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주일간 어느 업종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뭐 에너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주가 쫓아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 IT 가전 쪽, 건설 쪽. IT 가전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 이제 디스플레이요. 역전이 네, 네.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유틸리티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쪽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 반대로 안 좋아진 건 뭐냐면 조선, 화장품, 의류, 비철금속, 자동차, 네. 통신, 증권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실적의 컨센서스가 네. 그러니까 평균값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될수록 실적이 낮아지니까 네네. 결국 최근 자료로 평균을 내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업종은 이런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만약 우리 시장이 이 평균치로 보여줬던 것처럼 지수 기준으로 2%의 랠리를 보인다면 어떤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날 것이냐. 바로 이 앞단에 놓여 있는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수주 관련 기업들, 네네.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업종이나 에너지업종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네. 이런 가능성을 좀 두고 시장을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거 자료가 항상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네. 만약에 4월 달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네. 많이 올랐던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훈 교수도 또 네. 나름 이 업계 오래 있었잖아요. 저는 뭐 4월 들어온 지 4월 5월 그런 계절적인 거 어떻게 생각해요? 늘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 5월을 조심해라. 5월 조심해라. 특히 짝수년 5월을 조심해라. 짝수년 5월? 네, 짝수의 5월. 예.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네. 확률적으로 짝수의 5월이 이제 내렸던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짝수에 대한 5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3일의 금요일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게 뭔 차트예요?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에 네. 대한 쪽인데 네. 이때도 지금 보게 되면 이때도 4월 달에 2015년도 4월 달에 올라고 작년이에요, 저건? 예, 작년에 5월 달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5월 달에 이때는 그 짝수의 5월인데 올랐죠. 이게 특이하게. 네. 이때 보게 되면은 짝수의 5월 달 오르고 그다음에 내렸죠. 13년도.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12년도 한번 가 볼게요. 12년도 5월 달에 작살났죠. 그게 5월이요? 예. 예. 그다음에 이 11년도 여기도 보게 되면 5월 달부터 내렸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2010년도 네. 5월 달에 조정 나왔죠. 네. 올라오다가. 네. 그다음에 2009년도 지금 보게 되면은 2009년도 보게 되면 5월 달에 소폭 그냥 조정 나오고 말았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네. 그 유명한 이 5월 달부터 여기 6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이 되는 네.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짝수의 5월에 이제 시장을 떠나라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2006년도 조정도 5월 달이었거든요. 하고 다른 얘기가 뭐야,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쟁이 같은 말씀하셔. 5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5월 하는 게 지금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5월 하는 게 네. 이게 그냥 뭐 헛된 소리가 아니고 이런 과거에 대한 경험이 경험을 있다. 바탕으로 했고 또 이제 5월 달에 또 이제 또 약간 그 시급하는 이슈가 뭐냐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브렉시트 같은 이슈가 브렉시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5월인데 브렉시트 이슈가 있어 이러면은 브렉시트는 6월 16일이야.
그러니까 그 존 전부터, 16.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전부터 5월만 중순 넘어서부터 반영이 되겠죠, 시장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 번 정도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니더라도 네. 좀 약간의 조정 정도 나타날 수 있겠다. 다만 4월은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그건 그런데 네. 아니 잘 들었어요. 네. 나 오늘 방송 못 할래. 집에 갈래. 네, 왜요? 피곤도 안 돼. 왜? 어저께부터 자꾸 왜 이러셔? 왜 그러시는 거지? 올리브 공사님 아시는 분 아니야? 몰라요. 승원 교주님. 저는 이게 채팅이 안 보여요. 승원 교주님 왜 교주야, 나는? 또 승원님 최고로고. 네네. 루피님도 오셨네. 네. 루피님. 네. 두 분의 해외 주식 강좌 듣고 환상 콤비라서 이 코너 재밌네요. 이학년 앵커님 사진 감사. 이런 네. 분들 좋아. 아, 그래서 사진. 우리 찍었잖아. 네네. 그분인데. 이분은 꼭 다른 쪽 전문가님이 가입하셔 있는데요. 요 시간 때는 고기를 안 들으시길로 온대.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잠깐 1시간 정도는. 괜찮아. 네네. 그건 오케이야. 근데 그분이 이거 사생하니까 말 못하잖아. 개인정보니까. 네. 대세님이랑 갖고 있어. 대세님. 아, 대세님이랑? 대세님. 누군지 다 알아. 대세님. 대세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같이 하는 분이야. 네. 대박이야. 근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요.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늘 있는 사실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거짓말이 되더라고. 저는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네. 주식 관련 방송에 저 같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반은 거짓말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근데 거짓말인데 의도는 없죠. 의도는 없지. 주식 좋아 보이는데 올라가는 건 떨어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거죠. 토비스 내가 좀 전에 관심 있다 했는데 플러스 4, 5였거든. 플러스 7% 됐어. 맞다고 좋아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오후에 가면 플러스 2% 떨어질 수 있잖아. 네. 그럼 난 거짓말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은 두 개밖에 없어. 올라가니만 떨어진 거.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갑자기 얘기하는데 기운이죠, 기운. 우린 기운을 받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죠? 틀리면 우주의 기운을 우리가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제는 빛을 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실적 컨센서스도 이제는. 네, 뭔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디스플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앱 하나의 역할이 그러니까 VR이나 AR 기기를 가지고 앱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네. 바로 가상의 디스플레이를 앉은 자리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들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네. 이 기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디스플레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원 교수께서 미국에 계시고 네. 이학영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계시고 제가 한국에 있는데 네.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화면, 동일한 차트와 동일한 네. 자료를 가지고 셋이서 동시에 회의를 하면서 이 화면을 방송에다도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해지면 도대체 이런 디스플레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R 기기가 VR 기기가 거의 데스크탑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R과 VR은 굉장한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섹스토이에 불과한 그런 장난감, 아주 그냥 저질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고 5G라고 하는 새로운 놀이터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의 핵심 뭐냐면 AR과 VR이 데스크탑을 잠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그림인데요. 지금 오큘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화면의 데스크탑을 가상화해서 가상 화면에 가상 데스크탑을 띄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금방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디스플레이 미래는 암울하다.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요. 가장 이제 사이즈가 큰 TV. 네. 바닥은 치지 않았느냐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 추이를 최근에 몇 개월치를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 최소한 더 빠지진 않는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치수가 이제 그 모니터인데 27인치짜리, 18인치짜리 이런 모니터들의 전반적인 추이도 최소한 횡보 정도는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인치짜리, 14인치짜리 노트북 패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가격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은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4인치짜리가 반등하는 거 보니까 아이폰 SE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별로 시장에 영향력은 없지만 태블릿 쪽인데 네. 태블릿은 계속 뭔가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주목해 보실 것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중국 업체 쪽에서 더 싼 디스플레이 쪽을 늘려나가면서 이쪽은 뭐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시장에 영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나머지 쪽에서 이제 가격의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OLED를 축으로 해서 일부 프리미엄 제품들의 가격은 오히려 선방하고 있거나 더 올라가고 있고 네네. 가격 안정화 이후에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LG전자의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 지포가 많이 팔려서 그렇겠습니까? 뭐 V10이 많이 팔려서 그렇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전 부분과 TV 부분이었고요. 그 TV를 견인한 것은 결국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는 LG OLED TV의 전반적인 흐름이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추이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하드웨어 쪽의 전반적인 추이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주가 그동안 너무 싸져 있다라는 관점의 접근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회복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투자 전략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는 낙폭과대라는 측면, 네.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관점의 접근이고요. 다만 실적이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LG전자 쪽의 추정 실적이 계속 뭐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애플의 전략상으로 봤을 때 애플도 저가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디스플레이 단가를 점점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실적 추정의 변동성 고려해보면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상에서의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OLED 쪽은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실적 피크아웃이 올 상반기 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지금 미친 듯이 OLED에 투자하고 있고 네. 대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만 타오이안이라고 하는 그 공업 지역에도 잠시 다녀왔는데요. 예. 이쪽에는 지금 인구,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인구의 절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그 동남아인이거든요. 아, 일하는 분들이? 네. 예. 그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동남아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실제로 여기가 지금 발리에 와 있는지 네. 대만의 타오이안인지 헷갈릴 정도로 쇼핑센터나 이런 쪽은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뭐에서 일하고 있냐면 대부분 치메이옵트로닉스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팍스콘 쪽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뭐 물론 네. 중국에도 공장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쪽 OLED 쪽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미래 디스플레이들은 당장 내일 올 게 아니거든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을 OLED로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OLED 쪽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가 뭐냐? 그런 게 분명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AP 예. 시스템의 뭐 봉지라든지 봉지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아트론에서 하고 있는 열처리 공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국에 팔리거나 중국으로 여전히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시간에 뭐 최근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적에 버티다가 또 신고가 내고 시장에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이 되면 조금 쉬다가 또 시장이 오히려 어려운 국면에서 또 신고가 내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주가 랠리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형주는 가격 회복의 관점으로, OLED 장비 쪽은 여전히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이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관점의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관점이 바뀌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5개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으로 커지는데 네. 그 근거가 이게 뭐냐면 스카이프 트랜슬레이터 인공지능, 그러니까 솔직히 교수님은 뭔 소리? 스카이프 뭐?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저도 그 스카이프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장모님하고는 스카이프? 네, 스카이프를 많이 활용하는데 장모님은 그냥 영상 통화를 하고 장모님이랑은 그러니까 화면 나왔어? 네? 화면 잡았어? 예, 지금 집에서는 네. 집에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할 때는 네. 스카이프로 하거든요. 오. 스카이프로 하는데 얘네가 지금 인공지능 10년 네. 이쪽에다가 10년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카이프로 서로 이제 그냥 트랜슬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또 그냥 네. 그 스카이프를 인수한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그 영상 시장에 얘네가 통화 시장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뭐 따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스카이프를 인수한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네네. 지금은 물론 그 알파고가 네. 엄청나게 그 지금 시장에서는 핫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가 야후도 개발하고 있고 맞아.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다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그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구글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알파고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금융 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다라면 누가 그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쪽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번역 음성 인식 기술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아예 이제 그 수학 계산 이런 쪽에다가 이제 좀 더 신경망 투자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오히려 금융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 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바이두도 뭐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쪽이 발전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기기가 그 AR이라는 기기 보셨잖아요. 그거 완전 스카이프거든요. 그렇죠. 스카이프로 쓰는 건데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은 AR 기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 거죠. 네. 디스플레이 필요 없이 그냥 그 통화하고 다 하고 그 기기를 얼마나 그 자그마한 기기를 얼마나 더 그 몸 안에 그 잘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최근에 조금씩 보면서 네.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섹시한 걸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카이프 얘기하셨지만 그 스카이프도 되고 네. 구글이면 구글 토크인데 구글 토크 아직 미국에서만 주로 쓰고 네, 있으니까. 구글톡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해요. 제가 말하는 네, 구글 토크는 전화로 하는 거. 네, 전화 그러니까요. 하는 거. 예. 네. 근데 미국에서는 잘 되는데 그게 아직 통신사만 모르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페이스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애플에서 페이스타임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영상 통화 그리고 카카오랑 수준이랑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 네, 그쵸. 뭐 그 인공지능 하면 그냥 번역 딱딱딱딱 된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도 그냥 나 얘기하고 그냥 한국말 하고. 얼마나 좋겠어? 팬미팅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팬미팅 하면 성서에 나오는 거를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를 거부하는 거지 이것들이.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말이 하나였는데 응. 이걸 갖다 다 흐트러뜨렸잖아요. 말을. 진짜 있는 말이에요, 성서에? 바벨탑. 그렇죠. 네. 두 분이 갑자기 성스러워 보이네 오늘. 그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디스틱 크리스춘. 뭐야? 불교적인 요소가 가미된 네.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잘 가지 않는 냉담자. 냉담자야,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그렇고 크리스촌이나 크리스춘에 가까워서 제 종교는 부디스틱 크리스춘. 오늘 많이 들지 마세요. 네. 드시더라도. 네. 오늘 성남 다니잖아요. 네. 네. 이 사람 말이 있는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네. 네, 오늘 또 쉬시고요. 빨리 가서 쉬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저희 소통하잖아요. 네. 이런 분이 딱 나오시는 거죠. 임시필명님, 56, 쓰신 분이요. 동시통역사도 어찌려나.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다 집에 가는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가 이번에 보아 포럼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예요. 예.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냐. 그리고 나머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을 창출해서 어떻게 다들 먹고 사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나오긴 하는데 유럽이나 아니면은 다음 이재용 예전 전 의장 다음 이재용 씨. 이재용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안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250이면 300만 원에 대한 기본소득을 아예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이거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관점에 대한 투입에 대한 쪽에서 뭐 동시통역 이런 거 필요 없죠. 문법 공부할 필요 없죠.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일 같은 경우는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잡을. 그렇죠. 그런 잡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러다이트 운동 예전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좀 더 창의력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진짜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엄청난 이제 변화다. 제 말 알아들으시네. 네, 이제 그래서 큰일이다.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음악도 하버드에 있는 애가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로봇으로. 네? 만들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뉴스 찾아보면 전 조그맣게 뭐 크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쑥 왔다 갔다 이상을 찾아보거든요. 일본에서 로봇가 소설을 썼거든요. 네. 걔가 엄청 재밌게 그게 뭐 상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만약 논란이 있고 모르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CNN 특집 방송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앨런 머스크 뭐 하고 AI 뭐 CNN 뉴스 하면 특집한 게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얼마 지나서 그때 보니까 한글도 번역 자막까지 막 달려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거기서 앨런 머스크가, 물론 앨런 머스크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야, 또 이혼한다더라. 그게 이슈야, 지금요. 네. 하도 유명해서. 에? 앨런 머스크가 이혼한 건 이슈가 되죠. 네. 누구 재벌 우리가 회장 아들이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큰 거잖아. 네. 근데 그 문제는 거기 보면 앨런 머스크 한 말은 딱 한 문장이에요. 네.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모든 이런 변화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이게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파괴적일 거라고 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동시통역사 얘기했다시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1도 마찬가지고 이승효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증권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의 검증을 거친, 이게 약간 우습긴 하지만 시장의 검증을 거친 RA 대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의 자문과 일임 서비스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늦은 거죠.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뭘 하고 있느냐. 찰스 수왑이나 이런 데 보면 요번에 IS에 이사가 많이 하잖아요. IS라면 일임형이 있고 뭐 자문형 있잖아요. 식탁형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한을.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뭐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쉽게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의 돈을 갖고 온 사람한테 뭔가 개인 한 명이 어떤 투자 PB 이런 친구들이 앉아갖고 그게 처음부터 설명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요. 그 이사란 걸 IS를 이해하고 그저 종목 선택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1시간 이상 걸릴 거거든요. 1시간, 2시간에도 알아들까 말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자판기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알아서 해서 딱 제시해 주는 거를 로봇화 하는 거예요. 그걸 찰스 수왑이 작년부터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수준 되면은 그러니까 PB를 만날 수도 없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이런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사람의 생각, 판단을 읽잖아요. 저를 그대로 뭔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 저는 뭐 주식 설명은 나중에 했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네. 어떻게 해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좀 자신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딱 동시에 했고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잘난 체고 욕하실 분은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탑5에 들 자신 있어요. 어떤 주식이 오늘 올라갈 거는.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거. 오늘이나 내일. 그 정도의 자신 있거든요, 그거요. 네.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술 안 마시는 거가, 전 술 마시거나 머리가 아프면 그게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로봇으로 해갖고 잘 해놔. 그래갖고 그걸 혼자 돌려. 예? 그럼 훨씬 낫죠, 저보다. 저는 이제 저거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딥러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로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로직에 맞춰서 이제 기계가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그 로직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아주 잘난 펀드 매니저를 오버해서 수익을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사실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는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의 알파고나 아니면은 뭐 지금 다른 어떤 딥러닝을 통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가 그걸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죠. 아닌가. 딥러닝까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전반적인 운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하고 그건 이제 미국에 나 있고 우리나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정도 그거 심각한 거고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단순한 사람은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 제가 하는 정도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 화면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약간 개량화해서 딱 찍어주면 저보다 나아요. 솔직히 저보다 나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방송하다가도 아침에도 자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제가 힘들었어요. 엄청. 제가 너무 피곤하면 잠 못 자는데 강의한 날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술도 안 마시잖아요. 밥을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닌데 새벽 3시 반에 딱 1시간 20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방송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저께 종목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아침만 보면 딱 정신 차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로보트나 어드바이저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요. 그 할 수 있잖아요. 그 로봇을 로직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워낙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자꾸 특히 나이가 지금 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앞으로 사실 날이 훨씬 엄청 많잖아요. 네. 계속 생각을 과거에 연연하시면 안 되겠다. 생각을 계속 좀 뭐라 그러죠? 바꾸고 유연하게 가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얘기해 보자.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거 하려다가 말았던 거죠. 바로 이제 원본으로 하시려다가 말았던 거. 어제 잠깐 언급만 했죠. 화면을 보지 않았는데. 그 중국 세금 개정 적용 시 최대 수혜 품목이 이제 그 화장품 거기 차트는 나왔어요? 그 한국 거에도? 한국 거에는 차트는 없었어요. 그래프 나왔어요? 예, 차트는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생활용품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 국가위원회가 세제 혜택 시범직으로 12개 도시로 확대한다. 그죠? 세부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과 전자기기 제품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 그 다음에부터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국가 간 전자상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더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제품군이 전자제품, 그 다음에 가전, 의류, 신발, 식음료,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유아용품은 지금도 세금이 거의 안 붙기 때문에 뭐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 세금이 많이 붙어 있는 화장품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원본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심 있어갖고 우리나라는 정말 저도 이제 언론사에서 먹고 살고 있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번역하고 자기가 했던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차마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블룸버그에 따르면이라는 얘기는 해주잖아. 근데 따르면까지 내는데 그래프는 그냥 갖고 오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고 신문에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전화하면 그냥 한 150만, 200만 내야 되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 나름 번역하면서 자기가 갖다 살을 붙인 건데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온라인 있죠, 온라인. 온라인으로 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직구하는 애들. 직구하는 애들 세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쭉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는 뭐, 거기에 있고요. 이게 있고요. 요것만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이게 핵심이 핵심. 딴 거 다 필요 없다. 요것만 보면 돼. 이게 핵심이야. 이게 보시면. 코리안 뷰티 웨이브 히트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거잖아요. 한국의 화장품 한류 화장품이 중국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동안에 누가 한 거냐? 6개월 동안에 2015년 정확하면 2015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이런 건 정확히 해줘야 돼. 여기 나오거든요. 예? 2015년 6월,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산 국가별로 하는 거야. 몇 %로? 45% 약간 넘게가 한국 거야. 한국 거. 그 다음에 일본 거, 프랑스 거, 홍콩, 마카오, US, 타이완, UK, 저머니,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를 많이 볼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죠,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만 싸지는 게 다 싸지는데 싸지더라도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이러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또 태양의 후예를 봤으니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일단은 또 하나 오늘 그 보통 같이 움직이는 애들 화학주 가고 건설주 가면 또 같이 가는 애들이 하나 있었죠. 조선주인데 오늘 조선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 얘기하죠. 조선주가 지금 보게 되면 작년 수주 5조 해양 플랜트 무산 위기라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호주 발주사인 FLNG 프로젝트 중단 선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5조 원대의 해양 플랜트가 무산될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사우디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다른 데서도 역시 이런 그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 발주처에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통보를 내려줘야 건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계약이 발효되기가 힘든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결국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수주 잔고도 취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린 게 45억 달러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호주에서 하는 거예요. 호주 쪽에서 호주에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요. 그 메인 컨트랙터가 있잖아요.
오늘 소스는 어디냐면 저 기사에 그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아직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있는 사실만 제가 뉴스에 난 것만 그대로 확인되려는 거예요. 그럼 45억 달러는 거가 약간 우리가 개념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45억 달러 얘기하면 삼성중공업에서 수천억 달러를 하면 40억 달러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죠? 삼성중공업의 올해 목표가 145억 달러가 수주가 목표예요. 150억 달러 정도가 네네. 수주가 목표예요. 네. 그 중에서 저기 있죠 해외 플랜트, 해양 플랜트가 한 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차지하는 게 삼성중공업의 위치예요. 근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예, 그러니까 딱 그거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이미 수주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그게 그만큼의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 정도로 하면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작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이쪽에 올인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다 본다고. 네네. 예?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거라 보여드렸는데 또 오늘 또 베트남 뉴스도 한번. 베트남? 이게 제가 베트남 제기서 말씀드리냐면 베트남 펀드나 하여튼 그런 거 좀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를 먼저 하시고요. 해외 미국 주식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지역을 난 굳이 할 수 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을 하시고 처음에 해외 펀드를 베트남 하는 건 저는 쫓아다니면서 말린다. 왜? 결국은 방향성이 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차이 나지만 네. 이머징이 훅가면 같이 훅가요. 예,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글로벌 투자하건 주식이건 뭐 할 때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높은 사람 많이 갔다고, 근 장성급 2명이 갔다고.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요. 그래 보면요.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이 베트남에 사상 처음 투자를 결정했어요. 애플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에 엄청 몰려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주식이랑 상관없이 사업을 하시건 뭘 하시건, 예? 거기서 그 꽃가게라고 하면 담배 가게라고 뭐라고 있잖아요. 베트남 쪽에 부가 된다. 예, 제 얘기 아니라 일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런 쪽 몰려가고 있다. 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그래서 너 베트남 잘하냐 그럼 몰라요, 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11월이나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나 연휴 때나 한번 가볼까. 제가 국리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개인사를 말씀드린 저희 집안 어른의 한 분이 예전에 벌써 10년 전에 다들 중국 가고 15년에 갈 때 가보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남아프리카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거기가 좋다는 너무 멀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남아프리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사업하기야. 근데 너무 멀어서 힘들다 그래서 안 갔고 그분이 선택한 게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도났거든요. 부도났던 회사거든요. 우리 집안분이 하는 건데 지금은 나름 거기서 잘 나가는 것 같아. 진짜 어디 내가 한인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 배너 광고를 싣고 있더라. 익숙하고 보니까 우리 그 공장이야. 우리 집안분에 하는 공장이야. 그래서 베트남은 좀 보셔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마켓 랩은 2부 시작하겠네요. 앞서 1부에 다 못한 게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고 나서 초대 손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칭화. 예. 칭화 그룹, 이 아저씨들이 드디어 이제 자꾸 살려니까 안 되잖아. 장비주들이 예. 어쨌든 간에 올해 난리 날 것 같지? 계속 뭐 OLED도 그렇고 뭐 반도체 장비 하면서도 그놈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한 3달 전인가 한번. OLED 안 온대, 매필이. 아니, OLED는 말이죠. 반도체 쪽에 장비나 이런 소재 쪽에 네네. 10배짜리 나오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난 근데 중요한 건 난 뭔지는 몰라, 그 주식. 어제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뉴스 소개부터 하고. 별그대에 대해서 자본 투자가 왔었잖아요. 400억짜리.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장비 쪽이나 이런 장비주 쪽에도 이런 제3자 배정을 통한 이런 장비 수주뿐만 아니라 아니 수주만 하겠어요? 수주 주면서 그 지분 투자까지 하면 주가 올라가면 자본 이득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칭화 윤리그룹에서 35조 원 투자 계획서를 제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미국 거 인수하다 안 됐으니까 아예 그냥 하이닉스 이번에 산다고 그랬다 그것도
11월에 안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 있는 거 싹쓸이 하거나 일본에 있는 거 싹쓸이 하거나 장비 업체들. 맞아요. 싹쓸이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얘기가 아닐까라고 싶은데요. 네. 칭화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20억 달러인데 앞으로 매출이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대만 TSMC가 개척한 칩 위탁 생산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일축. 아예 우리는 그런 그런 거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다는 네, 얘기잖아, 형들이. M&A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M&A, 그러니까 휴레패커드의 중국 네트워크 장비 부분의 지배 지분을 인수.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M&A를 통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 미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대만 경쟁국에서 경계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만 반도체에서 세 곳에도 투자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역시 대만에서 규제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뭐 솔직한 얘기로 그쪽 털리면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지만 대만은 오로지 IT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털리면 끝인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발 M&A 이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별그대 이후, 지금 보게 되면 태양의 후계 이후로 엄청나게 이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장비주들에도 어쨌든 간에 뭐 제3자 배정을 통한 이대주주 유상증자 뭐 이제 내 말 좀 들어주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 제 화면 잠깐 보여주면 요걸 그림으로 딱 그 경향신문에서 만든 건데요. 네.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거 봐봐. 엄청나 이게가 뭐 예전에 패그맨이 먹는 거 있었잖아, 게임. 와구와구 잡아먹는 거. 네네. 이게 7월에도 마이크론 하려다가 나가리 났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웨스터를 통해서 샌드스카를 하다가 10월부터 하다가 한 달 전에 나가리 났죠. 11월 달에 저거 있잖아. 네네. 에스카니 하다가 그냥 20% 사겠다고 얘기했다가 네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화베이서인가? 화베이? 거기에 220억 달러짜리 민간 합동으로 그냥 지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규모가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2배. 예?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 또 제가 써놨죠. 깔끔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마치 지금 보면 어저께 우리가 표 보였잖아요. 대우증권에서 표 엔터테인먼트 중국에서 수십 개 회사로 달려붙는 거 보여줬죠. 이겨서 어저께. 네네. 똑같이 좀 반도체나 반도장비 이런 거 엄청나게 갑자기 지분 들어올 수 있고요. 아예 사버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그럴 거예요. 삼성이랑 관계가 좀 적은 애들. 왜냐면 삼성이랑 관계 막으면 이 삼성이나 우리가 재벌은 항상 그래요. 너 마지막에 선택해. 너 가는 건 좋은데 삼성이랑 끝이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역학관계 좀 적은 애들 있죠. 네네. 그러면서 뭔가 실력 있고 뭐 비상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상장인 거. 훅 넘어갑니다. 한 방에. 한 방에 훅 넘어가요. 그리고 그거는 이번에 그 칭화 유닛 그 회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M&A다. M&A 누구래? 갑자기 M&A 하는데 네. M&A 인도네시아 반도체에서 인수하겠냐?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갑자기 무슨 러시아에 있는 반도체 공장 인수하겠어? 장비회사? 예. 일본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대만 조그만 거 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반도체 그런 주변 장비 관련해 갖고 그런 쪽에 있어갖고 내 친구 회사 하나 있다 그랬죠. 네, 코스닥에 있다 친구 그랬죠. 회사. 제 친구가 이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회사 오너가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말한 친구는 유일하게 나름 자수성가. 아니 자수성가는 아니지. 걔도 은수 정도 되거든. 네. 근데 회사는 물려받았지 않았어. 회사를 자기가 창업했어. 오. 그래서 상장까지 했어. 근데 주가가 재미없어 지금. 근데 걔 유일한 거가 삼성 물산 출신이야 걔는. 네. 그래갖고 걔 한번 한 2년 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적자가 아니래.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게 또 있더라. 삼성전자 출신 그리고 비삼성전자 승성그룹인데 삼성전자 아닌 출신은 약하나 봐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쵸, 예. 예. 그래서 자기는 재미없다 그러면서 주가는 재미를 육도품이구만. 그런 거죠. 예. 주가 재미없어. 네. 아니, 한때 유명했던 회사야. 무슨 회사 기억나? 네네, 알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몇 년째. 한때 유명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 넘어간다 봐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런 회사 넘어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 10배짜리 나올 거가 있다. 반도체 회사 이런 것들 중에.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작년 재작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저걸 했잖아요. 뭐 반도체 하면서 화장품 난리 났잖아요. 여기 누가 쉽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개나 소나 화장품 한다 떠들었잖아요. 올해는 엔터거든요. 네. 누구나 다 엔터에서 한다 그러고 사업 목적 추가하고 심지어는 조그만 애가 있다가 내가 저쪽 발만 담근 적 있던 애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국 사람이랑 MOU 맺었다고 공시할 판이야 지금. 판이 지금. 네네.
왜 그런지 알아요? 중국에서 문화 굴기를 얘기하거든. 굴기가 문화자도 써요. 문화 굴기.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2020년에 문화도 중국의 중화사상 쏘겠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 되면 여기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이 중국 노래 부르고 다닐지 아무도 몰라. 끝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반도체 이거 여기서 이런 것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거 작전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 결론은. 그래서 잘 따지고 누구랑 따져야 돼? 키워드림 전문가들이랑 해야지.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림 전문가 한번 모셨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자 여기서 판을 쭉 깔고 가자. 네. 한번 화면 안 돌리고. 우리 브릿지 한번 넣어주세요. 네.